이번 시간에는 정치화법 교과서 86쪽부터 89쪽까지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선거와 선거제도. 대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은 투표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선출된 대표는 민의를 반영하여 정책으로 구현한다. 따라서 선거는 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야 당연히 선거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민주정치의 기원으로 알려진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시민의 대표를 뽑기도 했다던데,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닌 사람을 선별해서 뽑는 방법은 선거가 최선이라고 생각해.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을 선정할 때처럼 추첨 방식을 따르는 것은 어때? 선거냐 추첨이냐, 이것이 문제로군. 1. 선거의 중요성과 원칙. 학습 목표. 선거의 중요성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선거의 중요성. 우리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려면 국민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또는 정당 간의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이 대표 선출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선출된 대표에게 그동안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거 등의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결국 선거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이다. 정부 형태, 정당 제도, 지방자치 등 다른 제도와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갈 때 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수 있다. 의무 투표제.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의무 투표제이다. 의무 투표제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에 불참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2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46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94.5%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 의무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장점.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선출된 대표에게 정당성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 정치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정치적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 등 사회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선거의 기능. 대의민주정치 체제에서 선거의 주된 기능은 대표의 선출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그들에게 권한을 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 선거는 선출된 대표의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선거는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게 한다. 유권자는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와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밖에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정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를 교육하는 기능도 한다.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19대) 총선 이후에는 양당제 구도가, 20대 총선 이후에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로서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보다 다양하게 국회 내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집권당이 다음 선거에서는 제1당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선거는 정당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하며 대표와 정당을 심판함으로써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존재하며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보통 선거.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확립되기 전에는 인종, 종교, 신분,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평등 선거.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재산,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유권자가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표를 부여한다. 직접 선거.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리 투표가 허용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어렵게 된다. 직접 선거는 공정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비밀 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공개된다면 사회적 관계 등이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제도와 직접 선거의 원칙. 미국의 대통령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 후보에 투표하는데도 이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개별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투표한 것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투표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도 유권자들 대부분은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심리적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출된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